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사서 삼경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사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다음 삼경, 사서 삼경에서 삼경이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주역은 또 역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경, 춘추 전국시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민요를 중심으로 305편의 시로 엮어짐. 서경, 공자가 연임금과 순임금 때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정사에 관한 문서를 수집 편찬한 책. 오경은 삼경에다 춘추 이 얘기를 합한 것입니다. 5개. 그래서 춘추는 기원전 5세기 공자가 엮은 노나라의 역사책이고, 얘기는 공자와 제자들이 지은 의례, 예에 대한 해설책입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인데 우리가 역경이라고도 하죠. 역경,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시경은 여기 이 시자가 떼시자인데 춘추 전국시대 민요 중심으로 305편의 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자꾸 줄여서 더 줄인 책이 있는데, 어쨌든 춘추 전국시대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305편의 시를 서경은 공자가 연임금과 순임금 때부터, 그러니까 중국 처음에 시작했던 사망오제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 연임금과 순임금이거든요. 그때부터 주나라의 문왕까지 이를까지 정사, 정치. 연임금과 순임금은 저희들이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신 임금 중에 두 분이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금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중국 고대 시대의 사망오제, 오제의 5분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까지 성자로 저희들이 받들고 있는 것이죠. 정사, 정치하는 일에 관한 문서를 수집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냥 공자님이 중국의 그 정신적인 흐름을 맥을 이어서 해주신 분이지, 사망오제로 내려온 역사를 공자님께서 유학을 그런 모든 책을 집대성하고 당신 사상과 제자들 사상 합해서 만든 것이 이제 중국의 사망오제, 사서 삼경, 또 오경, 그 속에 다 집대성해서 우리 백성이, 중국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살자, 그런 의미로 해놓으신 것이. 시경, 주역은, 역경은 지난번에 정치, 거기 전부 문화, 윤리가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인데, 이거는 주역 역괴로 괴롭해서 태극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주역으로 풀으신 것이 역경인데, 시경은 이제 주로 민요 중심이고, 서경은 정치 중심이고, 오경 중에 춘추와 얘기는, 춘추는 기원전 5세기 공자가 엮은 노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쭉 엮어서 놓은 책이고, 얘기는 공자와 제자들이 지은 의례, 예의 근본, 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이 근본 사상을 중심으로 쭉 엮어놓은 것이 얘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 중국인들의 기본 인간 생활 삶의 기초가 된, 철학적인 기초, 윤리적인 기초, 정치의 기초, 역사의 기초,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 경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예전이나 또 교사 창립 정신이나 초기 또 대종사님 밝혀주신 여러 가지 경전이 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전이 경은 아니어도 법의 전인데
이 법의 의미인데, 그래서 정산종 목사님께서 예전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 성가를 저희들이 악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세상 사는 기본 원리를 세전이라고도 해주시고 해서 또 세전도 밝혀주시고, 그런 걸 보면 중국의 5대 사서삼경 5경이 인간이 사는 삶의 전반적인 것을 밝혀주신 것이고, 대종사님과 정산종 목사님, 대산종 목사님 해서 우리가 그 종교적인 그 이념적인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만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삶의 세상을 전체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거. 예전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악전, 성가도 들어가 있고, 세전은 이제 어려서부터 열반 때까지 쭉 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7대 교서, 9대 교서를, 구종 교서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후천개벽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길이고, 과거 선천시대에는 사서삼경 5경하고 불교의 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 정신세계와 현실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역시 경으로, 전으로, 법으로 밝혀주신 게 성자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자들은 우리가 이사병행, 영육상전, 이렇게 동정리례 이런 모든 것의 기본을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실학 사상이 중심이 되지만 근본에는 경천 사상이 있는 것처럼 있고, 또 원불교도 근본적으로 이론상 진리가 있지만 그런 걸 바탕으로 현실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겸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사병행, 영육상전에 또 불법시생활, 생활시보 이런 것이 다 갖춰져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것이 성자의 삶이고, 모든 중생이 성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고, 성자도 현실을 사는 것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우주의 근원적인 사상과 현실을 다 밝혀주신 것이 사서삼경, 사서오경이고, 저희들도 대종사님께서 정산종 목사님 당시 예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립 정신에 대한 거나 그 기본 정신 다 해주셨고, 대종사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그 정산종 목사님께서 십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산종 목사님께 십상을 완전히 완성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삶의 표준을 그 어른들이 다 기본을 해주시고, 그 교단법 이런 것들을 밝혀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교도 새 시대,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개체불 숭배에서 전체불 숭배로, 차별 시대에서 평등 시대로 차차 변하게 되며, 또한 세상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강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에 머무르던 것이 차차 세계주의로 옮겨지게 되나니,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나와 새 법을 다시 짜야 하므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예견하시고 일체 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일원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후천 개벽 시대에 이제 종교도 이제 아까 생활 뭐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 종교도 새 시대,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된다. 새 시대,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된다. 새 세상에, 새 시대 맞는 종교라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보면 개체불 신앙에서 전체불 숭배로, 차별 시대에서 평등 시대로 차차 변화하게 되며, 또한 세상의 모든 기운도, 종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고, 지난번에 한번 공부하신 것 같아요. 강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옮겨지게 되나니,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나와 새로운 법을 다시 짜야 하므로 대종사께서 이를 예견하시고 일체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일원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후천 시대, 후천 개벽 시대는 종교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교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새로운 법주가 나와서 새 법을 짜야 되므로 일제법을 조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이론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대것만에 오는 후천 개벽 시대이니까 이 일대것만에 오는 법을 향해서 새로운 법주가 서로 손을 대야 된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옷을 입는데 디자이너들이 여름과 겨울에 이제 그 쇼를 하잖아. 디자인 쇼를 하는데 여름에는 다음에 오는 겨울 옷을 중심으로 추동복, 겨울에는 다음에 오는 춘하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디자이너들은 바로 다시 오게 되는 새로운 봄, 여름, 또 새로운 가을, 겨울을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놓은. 제가 LA 로스앤젤레스에 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서 쇼를 많이 해요. 저는 쇼라는 거 옛날에 쇼 한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하는 쇼만 생각을 했는데 미국 말로 쇼는 모든 전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쇼 그러면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갖고 나와서 거기에 쇼를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모든 자동차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져다가 만들고. 또 컴퓨터 쇼를 하면 컴퓨터에 있는 회사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내놓고 하면 그것이 또 거기에서 서로 사고 파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새로운 기술을 빨리 사가면서 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자동차 쇼도 한번 라스베가스 가보고 컴퓨터 쇼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찌 오셨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보석, 주얼리 쇼를 한다고. 보석 같은 거. 근데 거기에 금은 보석, 금, 은, 모든 보석들이 세계에서 또 전부 와가지고 거기서 다 자기 제품을, 신제품 내지 모든 제품을 다 갖고 나와서 구제품이라도 새로운 응용해서 만든 제품을 와서 그걸 쇼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대기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적은 중소 상인들도 와서 거기서 보고 참가해서 자기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또 기술을 가진 분은 새로운 기술을 가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에도 빨리 전가되고 컴퓨터에도 빨리 전가가 되고 보석을 만드는 그 원리나 보석의 제품도 빨리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랬더니 그런 새로운 기능과 역량과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았을 때 그것이 전해져서 보석계나 자동차계나 또 디자인계나 또 이제 한 번 어떤 어른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으면 미용 재료 중에서 당신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쇼를 하러 왔다고 그래 라스베가스에서. 저는 이제 거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거기 느낌이 옷만 하고 자동차만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용 재료도 거기 나와 세계 최고 기술, 최고의 제품 그런 것들을 나와서 또 서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우주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도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운 법주죠. 근데 종교계는 새로운 법주가 일대급이라는 엄청난 시대를 향해서 법을 던지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도 적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길게 가고 오래 가고 한 세대를 성자는 또 그렇게 자주 못 나오니까 그 성자가 나오는 주기는 일대급인 것 같아요. 일대급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선천과 후천이 아주 크게 바뀌는 한 시대에 나와서 새로운 법인데 그런 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까 다 하나로 열리는 시대예요.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 그좀 하나야. 차별이 없이 하나고 또 단체 부리면 전체 부리고 돈과 나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로 보는 원만 평등한 이론주의. 그래서 하나로 보는 주의.
하나로 보는 주의로 세상을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은 법을 이론주의로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 3, 40년, 4, 50년 전에는 그 연예인이나 운동하는 분이나 또 이제 등산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 옷을 입으면 그 전문인만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 옷 복장이 따로 있고,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복장이 따로 있고, 또 운동하는 사람, 운동 선수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등산하는 사람 옷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생활복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옷도 지금은 그 텔레비에서 나온 옷이 바로 얼마 안에서 바로 그냥 동네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바로 시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 옷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운동복도 지금 이제 그 운동장, 축구나 야구 선수장에 가면 그 옷을 팔잖아요. 운동복, 그 선수들이 입는 옷을. 그래서 뒤에 이제 넘버도 있고 이름도 있는 그 옷을 다 사서 입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 그 프로 선수가 입는 옷을 동네에서도 좋아하면 그냥 바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팬이 되면 또 그걸 입고. 등산도 등산하는 사람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도 등산복을 입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등산복을 같이 입어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종교적인 진리만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게 이론주의 같아요. 이론주의. 그래서 새로운 법주가 새로운 디자인에 관한 옷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똑같이. 체육복도 국가대표가 입는 옷도 그냥 바로 입어요. 그 가서 옷 사서 입으면 되고,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으면 되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법주가 새로 법을 짜는데, 이것은 누구냐? 원만 평등해. 모든 사람이 입어도 돼요. 모든 사람이 입어도 돼요. 최고 인류 가수가 노래를 내놓으면, 새로 신곡을 발표하면 바로 다 배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로트도 새 신곡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 신곡을 그냥 바로 노래자랑, 또 아니면 어디 그 오디션에 나가면 다 그 노래 바로 갖고 와서 불러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도 부르고 프로도 부르고, 그 최고로 가는 그 가수도 부르는데, 그 가수가 부르면 그 가수만 부르니까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신곡을 많은 사람이 들어줄수록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또 거기 음원 수익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 가수만, 인류 가수, 한국의 최인류 가수만 부르니까 그 가수 노래를 나도 부르면 그냥 그게 내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원만 평등이라는 게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뭐 인류 가수가 부르는 것도 우리도 같이 부르자. 회의한 일도 없고. 그것도 최고 손흥민이가 입는 그 옷을, 손흥민 이름 적혀 있는 거 사서 입으면 그냥 그 내 옷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렇게 바탕에서 법을 내놔야 되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됐어요. 누가 만들자 안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 알으시고, 그걸 알으시는 분이면 그런 분이 새로운 법주가 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로트 음이 나와도 어느 한 사람만 부르고 다른 사람 못 부르게 그렇게 어렵게 내놓으면 인기가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곡은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곡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람만 입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입는. 그래서 최고 인류 탤런트가 입는 드레스, 웨딩 드레스도 이제 그 상당한 값만 지불하면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 인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내가 돈만 주면 사면 되지, 아무게 누가 입었으니까 아무도 못 입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원만 평등하다. 다 똑같이 가격이나 디자인, 그 수공비 이런 것들 비싸서 그렇지 다 입을 수 있게 만들어요. 또 많이 입을수록 그것이 좋은 옷이, 좋은 음식이고, 좋은 음악이고,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 평등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써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입을 수 있고 누구나 같이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같이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같이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최고인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새로운 법주가 거기에 향해서 맞춰서 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차별, 아버지 옷은 아버지만 입고 운동선수가 입었던 옷을 지금 다 입게 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이 새 시대의 새 종교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자 한 분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못 입는 게 아니라 다 입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한 40년, 30년, 70년, 한 3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종법사님 입는 그 법복과 가사가 다르고 교무님이 입는 법복과 가사가 다르고 부교무가 입는 법복과 가사가 달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가사를 새로 이렇게 만들면서 두 줄로 있어 입었던 그 부교무 가사는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되게 맨 처음 이 가사를 만들었을 때 모든 교무는 다 두 줄로 된 걸 입었는데 종법사님께만 이걸 올렸었어요. 그 종법사님께서 어느 날 한 30여 년 전인가 온 게 70년경인지 수의단에게 전부 주셨어요. 가사를. 수의단하고 종법사님한테 이제 큰 가사하고 모든 그 외의 경우들은 이게 두 줄 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제 주인교우님에게 다 드렸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졸업하는 교무들에게도 이 가사를 조실해서 새로 가사를 만들어 이 가사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교무가 똑같이 이 가사를 했어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똑같이 쓴 가사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교무님들이 종법사님께서 새로 다른 가사를 해드리자 자꾸는 종법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내주셨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그래 종법사님 가사하고 이거하고 뭐 크게 구별이 없는데 이런 세상이 되니까 또 하더라도 같이 그때 처음에 그 종법사님 가사를 수의단원에게 드릴 때 제가 한번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교무님께 갈 때 또 그것도 거기까지도 수의단과 교무님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제가 이제 거기 때는 괜찮았는데 막 졸업원 금년에 졸업원은 막 졸업원은 부교무들의 그 신규 교무들에게도 가사를 이것으로 내려주실 때 제가 이제 그때는 깜짝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종업사님 가사가 수의단 내려오고 교무님 내려올 때 하고 다시 한번 신규 교무에게도 이 가사가 내려올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돌아온 세상은 이제 그 개체불 전체불이고 이제 막 졸업한 신규 교무이지만 결국 너희들도 여러분 새로 나온 교무들도 완전체 같은 교무가 되기 위한 서원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니까 그 마음이 확실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불 시대하고 또 이제 원만 평등한 시대하고 그 구별이 있으면서도 차별이 없는 마음, 차별이 없으면서도 또 구별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이 되는데 원만 평등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법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후배들은 잘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옛날 다르게 쓰다가 종법사님께만 쓰시던 것들이 저희들에 내려올 때 그 마음의 그 표정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만 평등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천 개벽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동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라.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하나니라. 물질 문명은 서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주면 이 세상이 전반 세계가 되리라. 대종사는 동서양의 대운을 겸하셨나니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나니 이룬 대도가 시방 공덕이 되리라. 이제 앞에
그 후천 시대의 여러 가지는 정치,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세계 전체가 하나 된다는 말씀을 주로 드렸다고 한다면 정산종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시대에 새로 법주가 나오시는 우리 대종사님의 를 향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동서양의 두루 통하는 시대라.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을 하시는데 그 일부분으로 동양과 서양이 두루 통한다. 동양과 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읽는다는 게 이제 대각 성자의 해안으로 볼 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가 동양과 서양이 열린다. 어떻게 문명으로 열리는 건데 아까 제가 날씨 일기예보를 할 때 인공위성이 하늘 올라가서 한국 바로 위에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한국의 변화를 읽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라는 과학의 기계가. 근데 정신문명의 정신적인 대각의 성자로 읽을 때는 대각의 성자가 읽는 그 흐름이 있어요. 천지 운행 도수 아니면 인간의 살아가는 운행 도수 이제 그런 것들을 읽는 것이 대각 성자의 의미죠. 과학이 우주의 대기가 변하는 것, 풍운으로 상설의 변화를 읽고 그 수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성자들은 우리 정신문명, 정신의 세계, 인류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가느냐 그걸 읽을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대각의 해안으로 대각 성자의 성안으로 읽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깨치시고 보시니까 지금은 문명으로 인류의 문명이 정신적인 문명이 동양과 서양이 두루 함께 간다. 통하는 시대다. 그래서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된다.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정신 앞에서 말씀하신 윤리, 과학, 철학, 인간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동서양의 정신적인 측면이 서로 통하는 시대다. 이것은 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각 성자의 느낌이다.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알 거냐 이것이 고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사를 짓는 분은 장마가 졌다가 해가 바짝 나면 장마가 져서 이제 습기가 굉장히 장마기 때문에 습기가 아직 많이 나요. 오늘 해가 떴지만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와 습도가 많아요. 그럼 그 습기 속에서 해가 있으면 습생, 그 벌레, 충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생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도가 있는 해가 나면 그 따뜻한 속에서 이 화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벼에 있는 그 나쁜 벌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느낌을 습도의 느낌이나 햇빛의 느낌을 보고 그래서 그 벌레가 생기기 전에 농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해안이죠. 그건 삶을 많이 살면서 느꼈던 것이고 생활 속에서 알아졌던 체험 속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2, 3일 지나면 벌레가 생긴 뒤에 약을 하면 이미 늦으니까 벌레가 생기기 전에 약을 하기 때문에 약을 한다. 제가 시골에 이제 해가 나서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약통을 등에다 메고 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약을 하시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해가 있으면 하루 2, 3일 지나면 나락에서 생기는 벌레가 있다. 그러게 이걸 한번 생기면 그때 잡기가 어려우니까 생기기 전에 약을 하면 그것이 안 생긴다. 그런 징조나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건 농부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태어나는 전주에서 이창호가 7살 때 바둑을 잘 둔다. 근데 조은현 구단에 내려와서 이창호를 보니까 정말 저 아이를 데려다가 한 10년을 기르면 잘하겠다.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조훈현 9단이면 그 밑에 5단, 6단, 7단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보다 나를 데려다 기르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데려다 길렀는데 정말 17살, 18살 때 한국의 1인자가 돼요. 이창호가. 그러면 조훈현 씨가 보는 이창호를 보는 그 바둑을 두는 해안이 10년을 바라보고 1등을 하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해안이죠. 바둑을 통한 해안. 요리사가 많은 사람 요리를 하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 무용을 많은 사람이 하지만 저 사람이 무용을 잘하겠다 느끼는 건 그 무용적인 감각, 또 요리를 칼을 잡고 써는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힘은 요리의 힘,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 음악을 할 수 있는 힘, 알아듣는 힘, 그것으로 그거를 그 도수를 재잖아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동서양의 두루 통하는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잴 수 있는 건 정산종사님께서 그날 진리를 깨주셔서 그 동양과 서양의 정신적인 문명의 흐름을 보시니까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법을 크게 내놓으셨다. 그래서 융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지금은 동서양의 두루 통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척편에 해주신 말씀이니까. 정산종 목사님께서 원기 47년 열반하셨으니까 원기 28년부터 47년에서 20년간 제휴하셨는데 그때 이제 법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943년부터 1963년 이 시대에 이제 해주신 법문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60년, 70, 2000, 6, 7, 80년 전에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60여 년 전에. 세계가 하나로 열린다. 근데 60여 년 전에 세계가 하나도 열린다는 생각을 1940년대, 60년대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로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동서양 문명이 하나로 통한다. 그런 시대에 이걸 알으셨으니까 성자의 해안이고 성자의 대각의 성안이고 그런 것이 그게 후천 개벽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아까 농분 2, 3일 전을 봤지만 또 아까 그 디자이너들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 6개월 적어도 6개월 전을 보고 하는 거죠. 물질 문명은 서양의 위주니 물질 문명은 서양의 위주니 기회에 따라 바꾸어서 물질 문명이 변해서 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 위주니 기회에 따라 바꿔주면 이 세상의 전반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이 동양이잖아요. 동양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이 일어나는 정신 문명 발상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이 정신 문명에 빨리 그걸 흡수해서 이룰 수 있다. 물질 문명은 서양이 발달해요. 서양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좋게 해서 다 오는데 저도 한 3, 40년 전에는 미국에 있는 월풀이라는 세탁기, 냉장고가 최고였어요. 또 이제 한때 일본에 있는 코끼리 밥통이 최고였어요. 소니가 최고, 일본의 소니, 미국에서 만드는 많은 가전제품 최고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로 통화돼가지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삼성이 세계 최인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발달된 소니나 가전제품의 모든 것들이 전해져 가지고 동양에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년, 25, 6년 전에 미국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러 미국에 있는 가전제품, 총 전기제품이 모인 굉장히 큰 가게를 갔어요. 전기제품만 세계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있는. 가서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그 가게 보시는 분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저희들이 사러 가니까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당신이 여기에서 좋은 컴퓨터를 한번 추천을 해달라 그랬더니
삼성 것을 사라. 이게 미국 최첨단 미국에서 삼성 컴퓨터를 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 문명이 서양 위주였는데 그것이 뒤에 따라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국이 1인자가 됐어.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정신 문명은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해가지고 서양을 간다. 대산종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국에서 생긴 종교가 원불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티베트 불교도 동양의 별불교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때 법문해 주시면서 그 초기에 미국에 발령받아서 가는 경우들에게 가서 잣줄을 내리고 효줄을 올리는 사상을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사랑자자 잣줄을 내리고 효줄을 올려라. 미국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살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자녀에게 내려주게 하고 또 자녀들은 위로 부모를 효심으로 모시는 것을 가서 교화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30여 년 전에는 40년, 원기 57년에 LA가 처음 생겼는데 지금은 한 50년, 40년 전, 40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잣줄을 내리고 효줄을 내라. 그게 무슨 말씀이겠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하고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효심을 올리는 건 어떤 것인가.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 서양이라는 사회는 18살 먹으면 자녀를 이제 독립을 시켜요. 그걸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늦게까지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빨리 자력을 세우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로 또 자녀도 부모에게 일찍 떨어졌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일찍 떨어져 나가야 돼요. 마지막에 서로 각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국처럼 그렇게 모여서 살지는 않지만 어떻게 잣줄과 효줄을 잘 어울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모운에 대한 공부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공부를 사은 사상을 잘 공부를 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동양에서 발달한 정신 문명의 그 근간을 서양에다 이렇게 전하고 서양에 있는 모든 과학 문명이 와가지고 지금 동양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융통시킨다. 아까 1943년에 대종산 열반하시고 정산용사님께서 즉위하셨어요. 그 20년 지금 63년에 열반하신 것 같은데 이 20년 그 시대에 동양과 서양이 지금처럼 열린다. 융통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정산종 목사님의 해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서양과 동양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모든 면에 차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다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경제도 미국에 있는 오렌지 또 체리 미국의 또 그 소, 고기 모든 것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생필품이 모두가 들어와 있어. 한국에 있는 생필품도 지금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 저희들이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커피가 미국에서는 초이스 커피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오면 초이스 커피 그 하나를 주면 맛있게. 일본에서 커피 가면 또 그것이 굉장히 맛있어. 그래서 미국 가면은 초이스 커피 봉지를 이렇게 사다가 선물을 주면 다 좋아하고 잘했던 거예요. 얼마를 지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다닐 때 20년 전, 25, 6년 전에는
한국에 있는 그 일회용 커피, 맥심 이런 거, 그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커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일회용 커피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온 커피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다 이리 가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김밥이, 김치, 이런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명이 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왔어도 그것이 일용양식이에요. 일용양식. 우리나라에 가는 이것도 가고도 삼계탕. 삼계탕도 대단히 좋아하고요. 청국장도 대단히 좋아해요. 청국장은 국내 사람도 냄새를 잘 안 먹는 게 청국장도 되게 좋아요. 된장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이 융통하니까 모든 삶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아침에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이쪽에서 그 커피 가게 들어가면서 이제 신청을 딱 하면 돌아 나오면서 커피를 들고 나는 드루페스라 하는 길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서 그걸 받아갖고 가면서 차 속에서 음료수 커피를 마시고 햄버거나 이런 걸 막 먹고 그냥 출근하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가면서 지하철에 가서 김밥 한 줄 사갖고 와서 회사에서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모든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해졌어요. 융통해. 그것이 내가 융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차가 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미국 차를 또 많이 수입해서 사고 있어요. 이 오고 가는 것이 하나도 걸리고 막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나 물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문명도 왔다 갔다 다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 세계가 돈다. 언제 후천 개벽 시대가. 그래서 정신 문명, 도덕 문명이나 오고 가고 물질 문명도 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 온다. 근데 그 정신 세계 중에, 물질 문명, 정신 세계 중에 미국에 있는 실증주의, 그 독일이나 있는 실증주의, 생각이 굉장히 이것이 그 동양으로 오는데, 저희들은 그 형식 위주가 많고 실증주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실증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현실에서 그걸 실용해서 훨씬 좋다는 거예요. 실용주의. 저희들은 형식이 더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형식을 지키다 보면 나오는 것이 이제 실용인데, 실용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실용주의는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여기가 40명이 들어가는 교실 내 60분을 그 시험 시간이 되면 40명이 모두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 똑같은 시간에 끝내서 그 40명이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서 그 당락이 결정이 돼요. 당락이 결정이 떨어진 사람은 다시 날짜를 잡으니까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돼서 또 시험을 봐.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한 30여 명 들어가는 있고, 이 앞에가 히스패닉 여학생 하나가 딱 있어요.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있는, 이 사람이 시험지를 나눠줘. 나눠주면 나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리 잡고 아무데나 자리 잡고 내가 이 문제를 10분에 풀든 20분에 풀든 풀고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분이 다 객관식이니까 점수를 줘서 거기 당락이 바로 결정이 돼요. 이 시험 시간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나와요.
그러면 30명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1시간에 60명도 보고 90명도 볼 수 있어요. 자리도 내가 아무 데나 앉고 싶은 데 가서 앉아서. 그리고 내가 시험 시간도 관계없고 끝나는 시간도 관계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이 똑같은 공간에 60명도 보고 90명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하고 똑같은 60분에 40명밖에 못 보는 거다 보면 이것이 저는 이거 실용주의다. 실용주의의 극치다. 우리도 그 객관식 시험 보니까 컴퓨터 계산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험 떨어지면 다음에 20분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3개, 4개 틀렸는데 2개만 틀려 합격하는데 3개, 4개 그럼 그 2개를 더 공부했던 것이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해서 바로 시험 보면 바로 합격이 그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개 틀려도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와서 그거 안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다고 되면 사람 숫자가 그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다르고 개인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르고 이걸 보면 아 실용주의라는 게 이것이구나.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자가 실질적인 거예요. 나도 그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공적인 그 관리하는 사람도 그 실질 한 사람이 60분 동안에 90명도 관리하고 70명도 관리할 수 있네. 여기는 2명이 앉아서 60명, 40명밖에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 실용주의라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이 한국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형식에 딱 갇혀 있으면 그걸 못 벗어나는데 아 실용주의라는 게 서양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다 열려야 된다. 그 대종사님은 대운을 겸하셨다. 누가 보니까 정산용 부사님 보시니까 대운을 겸하셔서 도덕의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의 시방에 동서양뿐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곳에 미쳐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하는데 그 공덕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이론대도가 한다. 아까 말씀대로 정산종사님의 대각의 해안으로 보시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그런 품을 가지셨고 그런 법을 내놓으시고 그런 법으로 세상을 지도하실 주제자로 오셨다. 아까 인공위성이 보면 이렇게 흐름을 아는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그 기계가 모든 걸 촬영하는 거예요. 정산용 목사님의 대각의 해안으로 촬영을 하고 보시니까 대종사님은 이런 어른이시고 앞으로 정신문명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 열린 세계가 와서 모든 것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해안으로 보신 거예요. 해안을 보시고 대종사님의 품도 해안으로 보셔서 이런 세계가 된다는 걸 아신 것이 어떻게냐면 이것이 후천 개벽 시대, 후천 시대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법, 새로운 법주, 새로운 사상, 종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신 어른이 대종사님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정사님의 말씀 받들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